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대구까지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책을 두 권이나 내신 분인데요. 자, 감사가 긍정을 부른다를 작년에 한 권 내셨고요. 또 오늘 숲에서 길을 만들고 물을 다루다라는 책을 내신 되게 훌륭하시죠. 김영채 산림기술사님 오늘 찾아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대구까지 찾아오시고 저한테 큰 영광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희숙 사주TV 독자님들이 김영채 작가님 어떤 분인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 제 개인 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기술사라는 게 뭔가요? 기술사가 공학이나 이학, 자연 분야의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사는 이제 그 이론적인 지식에다가 네. 실무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기술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산림 분야의 이제 이론적인 지식과 제 경험들 결합되어 일을 추진하는 이제 기술자라고 보면 되죠. 네. 기술사가 따기가 힘들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느 분야든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자격증도 아니고 네. 자기 어느 정도의 기초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져야지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힘들고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가 한 응시율의 한 5%, 1차 시험이 5%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를 우리가 기술사라고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산림 어떤 분야의 예. 최고의 위치에 계신다라고 말씀. 일단은 뭐 네. 우리 라이센스 상으로서는 최고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술사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경험도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인격을 네. 갖춰야지 기술사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만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네. 뭐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본인의 분야하고 전혀 관계없는 2018년 4월에 그렇죠. 4월에 감사가 긍정을 부른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예.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이 네네. 또 읽으셨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라도 지금 기술사님을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작가님이라고 뭐 부르면 이 책은 사실 작가라는 좀 타이틀에 맞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사실은 네. 이제 좀 제가 하는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술사라는 타이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감사가 긍정을 부른다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 건물 1층에서 2015년 10월 25일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땡큐 테이너 민진홍 씨가 감사일지에 대해서 무료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무의식에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감사일기 쓰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네. 도서관에 잠깐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있는 그때 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많은 책들 중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랄까?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책 출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또 제 역시 글 쓰는 재주가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꿈으로 접어 있다가 감사일기를 2015년도 10월 달부터 썼는데 2017년 차에 우연찮게 제가 감사일기를 SNS에 올리는데 그 SNS에 인연이 된 사람이 이연대 자이언트 북 컨설팅 그 책쓰기 강좌가 있다고 지금 그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작가 배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책쓰기 강좌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에 듣게 됐는데 제가 그렇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설마 책이 나오겠나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뭐 초고 완성되다 보니까 이 우연찮게 좀 운 좋게 이 책이 이제 출간되어 됐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 내용이 알차던데 잘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바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나요? 네, 그렇죠.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그날이 2015년 10월 25일인데 거기에 강의 들었던 분이 20명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틀 뒤에 10월 27일부터 21일간 간사일기 석간을 만들기 위한 최소 기간이 이제 21일간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쓰면 힘드니까 밴드에서 서로 이제 안 쓰는 사람 이제 격려도 하고 서로하고 독촉도 하고 하면서 21일간 이제 습관 만들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뭐라 할까요, 남들을 좀 재촉하고 이런 역할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에서 감사일기 쓰는 거를 뭐 부담 없이 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21일간을 쓰고 나서 바로 시즌 2 그러니까 22일째부터는 제 혼자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계속 쓰고 왔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1,400일쯤 되더라고요. 1,400일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자, 그럼 감사일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 여기서 보면 감사일지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감사일기와 감사일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정의를 내기는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일기는 이제 매일 기록하는 일들을 남한테 좀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도 있고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라 하면 이제 일지는 우리가 이제 작업일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날 자기가 했던 일을 대해서 업무적인 어떤 일을 했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일지는 그날에 있었던 감사거리를 적는 거지. 그래서 좀 일기라 하기는 조금 아니고 그냥 감사일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감사할 일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책에는 정말 섬세하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를 제가 다 줄쳐놨어요. 다 줄쳐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 좀 힌트. 사실은 이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매일 감사일기 쓰는 게 사실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매일 그날 쓰려고 하지만은 보통은 최소한 그 다음날 아침은 씁니다. 아침까지는. 실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쏘면서 몸이 아파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그게 그날 무슨 감사일지를 쓸 것인가. 그날은 살아 숨쉬는 것 자체도 감사하는 일이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래서 그날은 제가 오늘 무사히 살아 숨쉬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한 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감사거리가 없으면 오늘 내가 밥 3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당연한 것들, 숨 쉬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것도 감사거리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몰랐던 거, 당연한 것들도 감사로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사거리 찾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일상에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날 가끔씩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제 감사일 찍을 때 생각이 잘 안 할 때는 그 사진에서 찾게 됩니다. 힌트를 찾고 그러시는구나. 땡큐 코치로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저하고 초기에 이제 SNS 상에서 감사 이제 일지를 같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쓰는 사람이 SNS에 5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막 그 열정적으로 이런 마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오래 가려면 함께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숨을 쉬고 살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라도 매일 단 한 줄이라도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하면 힘드니까 SNS에서 같이 하면 이제 서로 힘을 한 줄이라도 써라, 매일 써라,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일지를 벌써 1000일 넘게 쓰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작가님에게 삶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든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감사를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감사일지를 쓰다 보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찾고요. 아주 작은 행복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책 제목처럼 모든 일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지금까지 한 1400일 써왔지만은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희 손님들 중에 되게 일이 안 풀린다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 미션을 줘요. 매일 제 문자나 카톡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할 거를 무조건 적어보. 제가 다 안 읽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분씩 이제 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원하던 돈이 풀려요. 그런 경험을 저는 지금도 우리 이제 손님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제가 지금 우리 손님들에게 시도하는 것과 참 많이 이렇게 일맥상통해서 더 와닿았나 봅니다. 자, 그럼 감사일지를 왜 써야 되는지.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세상에 좋은 기운들이 한꺼번에 오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내가 감사하는 만큼 우주의 기운을 받는 것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서는 그걸 못 느끼지만 이게 멀리 긴 시간을 봤을 때는 저한테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좀 이렇게 뭐 좋아진다 할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일지를 쓰면서 SNS 공유를 함으로써 그 SNS에서 인연이 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고 인연을 갖다 보면 또 그 사람들도 감사로 만나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제가 또 서로 좋은 기운을 또 나누다 보니까 일이 더 잘 풀리게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 쓰기 강좌도 연결되고 작가님하고도 이렇게 연결된 게 제가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감사가 긍정을 부른다. 이 책 외에도 올해 자 숲에서 길을 만들고 물을 다루다. 굉장히 시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이 저희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더 생소한 분야예요. 이 책을 쓰시게 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한 3년 전부터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니까 이거는 옛날에 제가 25년 전에 초기에 했던 실수들이 지금 새로 막 일을 시작하는 우리 그 산림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하면은 이제 이게 기록이 안 되니까 어떤 기록물을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또 제 블로그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이제 책으로 출간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공유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산림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책으로 제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산림조합에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산림청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또 나름 그 분야에서는 그렇죠.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살짝.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산림 토목 분야, 산에 이제 길 내는 일, 산사태가 나면은 이제 피해 방지하기 위한 사방 사업. 산이 이제 훼손되면 복구하는 일. 산에 관련된 모든 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산림 공학 쪽, 제 개인적인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 제 주관적으로 좀 선한 그 적은거리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봤는데 사진이 8알입니다. 사진은 누가 대신 찍었나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책을 내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찍은 거. 이런 사진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이제 안개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거 제가 셀카로 찍은 겁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실제 이제 일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 기록하는 자.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록하고 또 모아두다 보니까 이렇게 책 2권이 후딱 나온 분입니다. 책을 내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팁도 하나 갖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제 삶에서 글쓰기가 저한테는 약간 중독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 글쓰기를 통해서 네. 진정한 나 자신과의 대화도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글쓰기를 좀 열심히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올바른 삶을 이제 살고자 네. 이제 생각학교를 통해서 네. 이제 독서도 좀 많이 좀 해야 되고 글쓰기를 꾸준히 하고 제2의 인생은 좀 멋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김희숙 4주 TV 독자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예. 우리 독자님께서도 매일 감사일기도 좋고요. 여러분을 스스로 네.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글쓰기를 매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요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저리 멀리 제가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 대구에 찾아와서요. 김영채 산림기술사님이시고요. 또 감사가 긍정을 부른다의 저자님이시고 또 숲에서 길을 만들고 물을 다루다의 작가님이신 김영채 작가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가님들 뵙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